밝은 에너지를 드리는 기전, 제22기 GS 칼텍스배 프로 기전입니다. 류민영 선수의 공격, 박지현 선수의 타계로 초반전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뒀을 때요. 네. 박지현 선수가 이곳을 다가왔어요. 근데 다가왔는데 여기를 갖다 붙였어요. 다가와도 가능한가요? 네, 이제 여기가 집이 굳어졌으니까 이제 활용을 좀 더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잽을 알린 건데요. 네. 이렇게 받아줄 수는 없다 이거죠.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까지 끊는 거 다 되면 여기 좀 활용하는 게 좀 생겨요. 네. 밀리는 것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지현 선수가 그곳을 밀어간 겁니다. 30초. 하나, 자, 흑은 뭐 셋, 넷, 간단하게 활용만 여섯. 할게요 했는데 세게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갔죠. 만약에 변 쪽에 젖히면요. 여기요. 네, 어떻게 받나요?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통째로 잡으러 올 수도 있고요. 네. 다음 수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악수가 될 수 있고요. 근데 분명히 맛은 있는 자리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게 두네요. 보통은 붙이는 정석을 많이 넣는데요. 이제 실리로 뒤쪽으로.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유민영 선수도 여기서 뭔가를 할 겁니다. 뭐 이런 거 하고요. 뭐 맛이 다 있죠. 이런 거 늘어진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백도 완벽하지 않은 형태거든요. 좌변 부근에서 2막 30초. 시작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는 셋, 이제 유민영 선수가 다섯, 타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할 여섯. 겁니다. 일곱, 여덟. 백의 엷은 부분을 찔러 가겠죠. 자, 거기까지는 당연하고요. 박지현 선수도 여기까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냥 좀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 나가지 않고 좀 쉽게 정리를 한다면 네, 여기서요. 네. 근데 여기서는 나가지 않고 두는 방법이 상당히 두기가 옹색해요. 이 자리를요. 지키기에도 옹색하고 여기를 지금 젖혀 있는 것도 이 돌이 약간 엷어질 수가 있기 30초. 때문에 하나, 내키지 둘, 않고요. 셋, 넷, 다섯. 별다른 수가 여섯. 없기 때문에 또 네, 나가야 그래야 될것 하는 같아요. 예. 거군요.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여기죠. 여기 둘 때 지금 사실 끊어서 두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만 활용을 해도 활용이 좀 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받아야 하죠? 뭐 이렇게나 뭐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근데 네. 여기 약점도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두면 또 이렇게 둬서 30초. 여기를 이어야 되면 둘, 이런 형태도 셋. 되거든요. 넷, 패도 남아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바로 둡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여기 두고요. 이렇게 패가 남아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패가 남아 있으면 타개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패가 원체 많아요. 뭐 이렇게만 두고 이렇게만 두더라도 30초.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 다 패감이죠. 네. 셋, 넷, 반면 다섯, 흙은 두텁게 둬서 여섯, 팩감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뒤로 받은 겁니다. 이것은 약간 다르죠. 이런 모양이라고 봤을 때 여기 단수를 안 둔다는 얘기예요. 그냥 늘어두겠다. 패맛이 없죠. 네. 근데 실전에는 이렇게 두기는 싫은데 뭐 냉정하다고 볼 수 30초. 있겠네요. 하나, 실전 심상은 거의 맞게 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졸기는 류민영 선수가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좌변에서 아무런 맛도 없다면 집으로는 백이 여전히 여유가 있는 바둑인가요? 집이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확정가라고 보면 뭐 지금 완벽한 집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10, 20, 28, 한 40집 정도 되거든요. 100집은 한 50집 정도의 확정가고요. 15, 마지막 여기가 30, 둘, 셋, 넷, 45. 다섯, 여섯, 근데 집으로도 일곱. 뭐 그렇게 100이 많이 우세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 네. 여기에서의 공방이 사실상의 승부처예요. 자, 일단은 100이 가장 어려운 자리를 흑이 응수를 물어갔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30초. 아, 이렇게까지 되나요? 여기를 이었을 때 과연 양쪽이 네. 타개가 되느냐? 다섯, 네, 그렇게까지는 못 두네요. 자, 강하게 이제는 뭐 두어오긴 했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아야 되고요. 여기 끊는 것을 노리면서 흑이 뭐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까지 선수만 된다면 여기 끊는 것이 바로 되거든요. 음, 이 두 점은 너무 커요. 물론 여기 대학수가 들어갔어도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아야 돼요. 아홉. 못 막았어요. 최소화시키려고는 하는데요. 타개가 잘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다 백집으로 봤을 때 좀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흑이 집으로도 나쁜 게 없어요. 두겠죠? 네, 여기 된 수는 거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뚫습니다. 이 정도면 뭐 여기 거의 뭐 지금 한 10집 가까이 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요거 잡은 정도로 집이 난 거기 때문에 큰 집이 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 이제 백이 믿을 구석은 여기 좋은 자리가 하나 남았다라는 것이거든요. 30초. 이 자리는 흑이 하나, 두는 것과 백이 두는 것은 정말 셋, 큰 넷, 차이입니다. 다섯, 여기 와서 버텨야 되는 여섯. 건데요. 일곱, 여덟, 아홉. 밀어가네요. 오히려 역으로 집으로는 약간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늘겠죠. 늘면 다음에 이제 한 칸 뛰거나 여긴 밀어갈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집으로 손해인 자리인데요. 백이 받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요. 마지막 하나, 둘, 당장 선수가 아니라면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 근데 여기 박지현 밀릴 때 선수 괴롭네요. 괴롭기는. 예. 네. 받았네요. 바로 손이 나옵니다. 아쉬워하는 이 모습들이 결과는- 많이 포착되죠. 이 결과는 흑이 잘 됐어요. 자, 여기를 흑도 두긴 둬야겠네. 안 두기에는 좀 애매한 데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마지막 여기까지 들어볼 수 있겠고요. 둘, 셋. 뭔가 좀 추궁당해요. 받아뒀고요. 자, 여기는 맞게 되면 이곳을 단수 쳐서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젖혀서 끊기더라도 있고 늘어야 되거든요. 네. 이으면 여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회돌이를 당해서요. 이으면요. 이어도 여기 있게 되면 30초. 하나, 둘, 이렇게 버티나요? 셋, 넷, 다섯, 일단은 여섯, 모양이 일단 나쁘기는 모양이- 한데. 아홉. 자, 나갑니다.
여기 머리를 내밀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자리를 둘 수도 있겠고요. 상당히 좋은 자리죠. 지금은 한 점 젖혀서 제압 당하는 정도는 흙으로서는 괜찮은 건가요? 네, 다음 후속 수단이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하나, 생각보다 크진 둘, 않아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두텁게 두네요. 아, 오늘 정말 두텁게 둡니다. 네, 류민영 좋은 선수. 자리긴 합니다, 정말. 근데 당장 수관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별 수 없죠. 이 두텁게 늘어둔 자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두텁습니다. 참 신기한 게 네, 두터운 게 또 발이 느리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류민영 선수가 막상 집으로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추면서 30초. 네. 판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셋, 넷, 그리고 여기가 다섯, 오, 여섯, 너무 잘 살았어요. 일곱, 여덟, 아홉. 또 하변의 좋은 자리는 박지연 선수가 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배기 해주면 좀 흙을 두텁게 해주는 의미가 있어서 조금 아깝기도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마지막. 거의 역선수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셋, 넷, 다섯, 여섯, 빠른 일곱, 타이밍에 할 수도 있겠어요. 여덟, 아홉. 그곳을요. 네, 그곳은 이제 지나가는 길이 맞겠죠. 시간 연장인가요? 네, 여기는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네네. 여기 공배가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왠지 류민영 선수이기 때문에 그 좌변에 노리는 맛이 있지 않을까 네. 하고 계속 바라보게 돼요. 뭔가 나오지는 않겠죠? 네, 지금은 특별한 수는 없어요. 뭐 여기를 보는 건데요. 네. 뭐 일단 여기의 수는 수상전 자체가 안 되고요. 여기의 수도 여기까지는 다 되지만 다음이 없어요. 네. 네,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고요. 마지막. 자, 하나, 여기서 둘, 선택이 셋, 중요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있나요? 그 수가 좋네요. 아, 제가 이렇게 둔 수가 경솔했네요. 그냥 젖혀 있는 자리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것보다 지금 붙이면요. 버티기 위해서는 괴로운데요?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수가 네. 났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 선수죠. 여기 이으면 다 잡혔죠. 네. 30초. 물러서야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서야 되네요. 셋, 넷, 다섯, 그럼 이렇게까지 듣죠. 여섯, 이거 몇 집 일곱. 자리예요? 여덟, 아홉. 제가 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몇 집 차이 나는 거예요? 4집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져 있는 것과 여기를 끼움 당한 것을 당한 네. 거죠. 4집 차이예요. 4집. 처음에 석점을 잡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거대한 집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또 그렇게 거대한 맞아요. 집이 지금은 되지는 많이 안 났어요. 않았어요. 둘, 지금 셋, 이렇게 당하고 나면 넷, 여기 이렇게 되는 자리죠. 다섯, 이렇게 여섯, 보면 여기 일곱, 8, 10, 18, 여덟. 30속 났네. 32집? 예, 그 정도밖에 안 났어요. 물론 여기는 차지했죠. 여기 한 15집 정도는 차지했는데 확실한 집이 아니고요. 한 칸 뒀을 때 아직 좀 남아 있어요. 네. 붙이는 수. 여기가 또 얇고요. 흙은 여차하면 이런 식으로 둬서 집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큰 집은 아니에요. 그래도 좌변의 공방이 일단락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형세 분석을 다시 한번 둘, 해볼까요? 셋, 여기는 이어지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32이 났죠. 여덟, 아홉. 여기를 한 5집 정도 보면 37. 여기 갔어요? 이거 뭐 바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초반에는 좀 유연하게 두다가 네. 중반 이후에 바둑이 괜찮아지니까 힘을 발휘하네요. 뭐 일단 개가를 하려다가 지금 이수 전까지만 좀 네. 계산을 해볼까요? 왜 이렇게까지 뒀는지. 여기가 37이었고요. 15집 정도 보면 100집은 한 52 정도가 났고요. 네. 여기 흙은 30초. 여기가 좀 하나, 세기가 애매한데 둘, 이게 25. 셋, 전체적으로 30집은 다섯, 확정가가 난 것 같아요. 네. 여덟, 40. 아홉, 여기 먼저 두면 20은 났거든요. 네. 그럼 60. 60집은 되는 자리였거든요. 흙이. 집으로 나쁘지 않은데 네. 세게 둡니다. 자, 뭐 여기를 뒀는데 여기를 뒀어요. 버틴 거군요. 큰 자리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가 그 훨씬 자리 큰, 안 커요? 여기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인지 여기인지 여섯, 일단은 뭐 여기를 둬야 될 것 아. 같은데요. 이렇게 막음으로써 흙집도 또 생기니까요. 네. 그리고 영향이 전혀 없어요. 이 수는. 집으로만 큰 수는 이제 끝내기 단계에서 좋은 자리고요. 네. 지금은 이런 자리는 집으로도 크고 전체가 두텁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막히거든요. 그러면 집으로도 크고 여기가 이 흙돌로 인해서 힘이 없죠. 네. 이제는 이런 자리 아끼지 않는군요. 지금 공격을 좀 하려는 거예요. 또 공격하다 보면 중앙에 생각지도 못했던 집이 또 마련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흐름은 완전히 유민영 선수의 페이스입니다. 자, 있게 되면 날일자까지 가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가 뭐 한 20집 그 정도 날 것 같아요. 30초. 사실 여기 둘, 백돌 셋, 생사 자체도 넷, 지금 뭐 사는지도 다섯, 모르겠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네. 박지원 선수가 마지막 한번 상변 나왔습니다. 막아서 살린 걸로 이성 해설위원이 말해주신 대로 아래쪽 두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를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이 자리는 뒀어야 돼요. 여기를 뭔가 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막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제 공격 당하는 것은 막았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마지막. 뭔가 잊지 않고 둘, 셋, 다른 곳을 생각을 네. 하나요? 근데 다섯, 전체가 흙이 워낙 여섯, 두텁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치받았어요. 버틴 겁니다. 자,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자세가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나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세가 이제 평소에는 여기가 낫거든요. 평소 모양으로 보면 이 쌍립의 자세가 있는 것보단 나은데 지금은 어차피 안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었죠. 자, 그래서 이관을 했을 때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네. 흑마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막 다 끊어버리면 그 다음이 잘 안 보여요. 중앙을 밀어가는 여기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지금도 여기도 끊어가나요? 끊어가면 어떻게 하죠? 마지막. 축장문이 일단 안 되죠. 둘, 네. 셋, 그러면 넷, 전체가 두터워서 끊길 것 여섯. 같아요. 일곱, 여덟. 어차피 아홉. 그럼 가네요. 아. 자, 이제 승부수인 가면 것 얘기가 같아요. 달라집니다.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득이에요. 이런데 씌워서 네. 웬만하면 득일 겁니다. 근데 유민영 선수. 여기 둘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는 선수죠. 근데 이었을 때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거의 뭐 이렇게 셋. 굴루도요? 만족하는 건가요? 바둑이 좋다고 보네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딱 맞네요.
네, 뭐 별게 없어요라는 거죠.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되면 당한 형태는 맞아요. 근데 네. 전체가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끊고 여긴 늘어야 되죠. 이렇게 뒀을 때 그냥 여기가 맞습니다. 잡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보통은 이 돌이 네,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요. 다섯, 지금 벽에 여섯, 지금 일곱, 갇혀 있기 때문에 아홉. 아, 냉정한 판단인데요. 예. 이미 계산서 나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백이 이수가 이제 득을 보려면 씌우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다른 것은 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여기는 밀었지만 흑이 원체 강해졌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결국에는 가만히 이어서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일 냉정하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두면 날일자를 둬서 조금 낫죠. 단순히 그냥 이었으면 흑이 이 자리를 왔을 거예요. 네. 지금 국면이 차이가 꽤 벌어진 국면인가요? 아, 집으로요. 집으로 한번 여기 살렸으니까 또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가 32였고요. 여기가 36, 40, 여섯, 48, 50집 일곱, 정도네요. 한 여덟, 55 정도인데요. 아홉. 붙여갔습니다. 자, 중앙집을 제외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아직은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네. 류민영 선수도 좀 늦추고 있기는 한데요. 자, 요곳의 집이 한 네, 10집 보겠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젖히면 좀 받기가 애매한가요? 여기가 수가 안 나면 10집이 더 나고요. 이거 맛이 나빠서 아, 네. 맛이 엄청 나쁜 자리인데요. 뭔가 정말 맞아요. 나올 것만 같은.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로 호구 셋,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뭔가 물러서 받는다면 네. 한 10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0집 보고요. 여기가 17. 한 30집 보겠습니다. 40. 여기 집이 20집이 조금 약해요. 60집 안 나는 거예요? 60집이 안 돼요. 그러면은 집으로는 아직도 100이 해볼 만은 한데요. 네. 아, 근데 중앙도 맞아요. 계산에 포함이 됐던 하나. 거죠. 네, 중앙집이 근데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은 있어요. 여기가 사실 많이 넓기 여섯. 때문에 일곱, 여덟. 근데 집으로 많이 앞선 것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여기 들여다봤는데 반발했죠. 있는 것은 좀 모양 이상해요. 파오하면 전혀 득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 안 받고 둘, 파오하면 안 되나요? 셋, 아, 여기요. 넷, 다섯, 너무했을까요? 일곱, 여덟. 갑니다. 어떻게 잘 맞추세요? 여기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호구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뜻이네요. 여기가 좀 급해지죠. 네. 그러면은 단수 못 치겠는데요? 단수를 못 친다면 그냥 있는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상당히 얇아졌죠. 물론 여기는 마지막. 득을 좀 봤어요. 네. 둘, 셋, 넷, 다섯. 먼저 따로 할 끌어가는 수만 수가 있으면, 예. 있었군요. 따로 가네요.
박지현 선수는 예를 들어 이렇게 뒀을 때 이 돌을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 돌이 연결이 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거리가 좀 멀어요. 둘, 셋, 여기도 여기까지는 거의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맞으면 이렇게만 막혀도 집으로 너무 아프죠. 네. 집으로는 100이 좀 득봤는데 여기가 이제 확 얇아진 느낌이 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제 집으로 많이 득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시 이렇게 되는 자리거든요. 뭐 이 남아 있는 거군요. 정도 잡는 거 남은 건데요. 흙도 여기 좀 생겼죠. 집으로 득본 게 없어요. 괜히 한 것 같아요. 여기 들여다보고 나서 이 결과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넷, 다섯,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여섯, 모르겠어요. 여기를 일곱, 날짜를 먼저 가야 되는 여덟, 건지. 아, 아홉. 버텨요. 아, 이건 또 버리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오늘? 아, 중앙을요. 원래 여기를 밀면 이렇게 둬서 이러고 안형이 네. 예,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대학수인데요. 지금은 가치가 좀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해서 버리겠다. 물론 여기도 좀 득 봤어요. 지금 중앙은 꽤 커 보이기는 한데요. 마지막. 크죠. 둘, 이렇게 해두고 못 살려갈까요? 근데 여기가 남아 있어서요. 뭐 이렇게 되는 자리면 다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는 뭐 이런 식으로만 둬도 여기는 여기를 맞는 순간 거의 봉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형태가.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다 막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은 최대한 작게 버려야 여덟, 되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박지현 선수가 승부 호흡은 되게 좋네요. 여기를 밀고 또 버티는 것. 선악을 떠나서 이제 호흡이 좋은 겁니다. 넉 점 정도만 버리겠다는 건가요? 네, 이 정도는 버리겠다라는 거죠. 이 그림은 괜찮아요. 여기는 작거든요. 오히려 이런 곳 미는 자리가 여기보다 더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받을래? 응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를 받으면 좀 더 추궁을 할 것이고요. 여기를 두면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자리가 한 하면은- 방이 아프죠. 이렇게 되겠고요. 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올 때 여기 넣는 것도 약간 생깁니다. 마지막. 하나, 아예 반대로 둘, 치받고 셋, 아래쪽 싸움은 다섯, 안 되는 건가요, 흙이? 일곱, 흙이요. 아, 네. 여기요. 네. 아홉. 여기 두고 이렇게 두는 것. 이런 데가 한 칸이 조금은 듣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자, 류민영 5단과 박지연 4단의 개막전. 자, 박지연 선수가 버텨가는 입장입니다. 바둑 어떻게 끝이 날까요? 새해 첫 본격 기전, 다섯, GS 칼텍스의 프로 기전입니다. 여덟, 아홉. 자, 김지석 구단이 기다리고 있는 조의 대결인데요.
6년 만에 본선에 이름을 올린 여성 기사 박지연 선수 대 류민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아, 방금 보셨다시피 네. 박지연 선수의 얼굴이 굉장히 붉어졌어요. 그렇죠. 바둑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네. 그런 것이 이제 얼굴에서 좀 드러나고 있고요. 자, 이곳을 살려갔지만 네. 역시 이 자리가 아팠고요. 끊을 때 이 자리. 음.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만약에 가일수가 하나 더 필요한 거면 그렇죠. 선수로 당한 하나, 겁니다. 집으로 아프죠. 셋, 넷, 다섯. 가일수까지 해야 되는 일곱. 건가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많이 당합니다. 뒀을 때 뭐 이렇게 두면 수상전으로 보면 또 이렇게 할 때 또 이렇게 두면 진짜 머리 아프네요. 귀 쪽도 신경 써야 네, 돼요. 뭐 여기를 한 점을 잡아서 살 수는 있지만 다시 여기 들어가면 여기랑 또 수상전 하자 그러면 백이 또 어렵네요. 또 막으면 이건 수상전이 어떤 거예요? 여기 한 칸 띄어져 있으면 마지막 하나, 얘기가 많이 둘, 다른가요? 셋, 백이 완벽하게 네. 잡았다고 좀 보기가 다섯, 어려운 형태가 될 것 여섯, 같아요. 이 형태는 되게 일곱. 어려워요. 여덟, 아홉. 박지현 선수 여기 받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그냥 손을 돌리자니 좀 찜찜하고요. 뭐 이렇게 마지막. 하고요. 이렇게 하나, 두고 둘, 그냥 셋, 메어 간다면 넷. 뭐 다섯, 잡긴 잡았어요. 여섯, 일곱, 여덟. 당장의 아홉. 손질은 필요하지가 않네요. 네. 근데 느리죠 일단. 많이 당해요. 자, 이제 박지현 선수도 여기를 뒀기 때문에 중앙은 뭐 다 살아갔죠. 네. 이런 거 오면 또 받아야 되고 마지막 여기도 받아야 되고 하나, 그러면 여기 나중에 막으면 둘, 또 집 생길 것 셋.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여기 먼저 해야 여덟, 됩니다. 여긴 가야죠. 아홉. 네. 가장 쉽게 보시면요. 여기가 이렇게 붙이고요. 이 늘게 되면 여기를 하나 단수 두고 둘 때 여기를 막으면요. 여기를 어? 좀 애매하네. 네. 애매한 자리가 있네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요거는 잡았죠. 마지막 먼저 하나, 집어가면 둘. 안 근데 되나요? 여기를 먼저 셋, 집어가면 예. 넷, 다섯, 여섯, 이거는 도수가 났네요. 펜가요? 여덟, 네, 패가 났어요. 아홉. 약간 애매합니다. 네.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막아 보겠습니다. 그냥 막으면 여길 들어가요. 그럼 여기 두면 이렇게 돼서 오히려 이제 수가백이 없어요. 이거는 자충이 아니라요. 바로 잡혔죠. 뒤로 받는 수도 이렇게 메꾸게 되면 이것도 백이 잡혔고요. 그러면 백은 막는 수, 뒤로 막는 수는 다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 단수밖에 없죠. 따내고 마지막 네. 하나, 여기서 둘, 셋, 넷, 다섯, 잘. 이 안 모양이 잘 안 보여요? 잡히네요. 일곱, 여덟, 아홉. 잘 안 잡혀요. 패가 나는 건가요? 일단 뭐 여기를 막는 수는 뭐 이렇게만 들어가도 패가 나고요. 네. 그러니까 백은 여기 막는 수, 여기 막는 수, 여기 두는 수는 다 안 됩니다. 그러면 둘 수 있는 수는 막는 수는 뭐는 그 찝어서 패가 되고요. 한 집 내는 건. 여기도 들어가서 안 되고. 그럼 둘 자리는 한 집 내는 것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것도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뭐 여기만 넣어도 패예요. 셋, 넷, 그리고 다섯, 여기를 여섯, 일곱, 메워도 패고요. 여덟, 아홉.
역시 맛이 나쁜 자리네요. 네. 받는 게 정수기는 했네요. 네, 역시 맛이 네. 나쁜 자리였어요. 이런 자리 류민영 선수는 역시 놓치지 않고요. 이런 것이 이제 뭐 두다가 보면 걸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그냥 늘어보고 싶은 자리거든요. 근데 맛은 나쁜데 수가 나나 이렇게 확신은 없는 상태에서 두다 보면 이렇게 수가 납니다. 예, 지금은 패는 피할 수 없어요. 지금 뭐 백이 선패인지도 선패도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네. 이렇게 이면 이렇게 단수쳐서 하나, 흑이 선패고요. 둘, 여기 두면 셋, 뒤로 메워서 넷, 단수쳐서요. 다섯, 이것도 여섯, 흑이 선패예요. 일곱, 여덟, 아, 물론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패를 바로 해야 되는 이제 부담은 좀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면 백이 이게 먼저 먼저 따내는 따내는 패이긴 합니다. 패네요. 근데 지금은 이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흑이 패감이 원체 많거든요. 이 중앙에 이제 패감이 많기 때문에 네, 아까 이성 해설위원이 보여주신 대로 했다면 흑이 먼저 따는 패 아니었나요? 네, 이렇게 두면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막았을 때 이렇게 두면 셋, 약간 늘어진 패예요. 다섯, 손을 돌려도 패기 때문에 여기서 여덟, 아홉, 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가요? 박지원 선수가 이 상황에도 손을 돌리면 아까 같은 경우에서는 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응? 여기 하나. 지금 들어가면 뭐죠?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여섯, 선수인가요?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덟. 따내면 이 형태가 이렇게 이제 다시 따내면요. 네. 여기를 들어가요. 따내면요. 따내면 여기를 다시 따내요. 우측 거또 한번 따내볼까요? 여기를 따내면 여기를 다시 따내요. 상당히 좀 모양이 좀 어렵지만 이 돌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럼 또 한 점 때려볼까요? 여기를 따내면 여기를 이어서 여기가 전부 촉촉수예요. 잡혔죠. 네. 그럼 다시 이제 패를 이겨요. 백이 이겨서 여기를 이게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여기를 따내면 다시 여기를 따내고 따내면 다시 따내면 여기를 따내서 이거 양패인데요. 오, 양패인가요? 이거 양패네요. 잡혔네요, 그러면. 네, 잡혔어요. 일단은. 지금 따낸 것도 역시 잡힌 네. 거고요. 하변이 패도 아니고 그냥 잡혔습니다. 맞죠? 그냥 잡혔는데 이제 개가가 맞춰질까요? 이렇게 뭐 여기도 이제 살리는 것의 한 네. 방법이죠. 여기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살리겠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살리는 방법이 여기를 따내는 확실하게 따내죠. 그러면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또 패잖아요. 근데 이렇게 때릴 때 뒤로 두면 어떡하죠? 그럼 이렇게 있고 여기 두면 살았나요? 못 못 살았는데요. 그럼 아래 맞아. 일선 아래로 늘어야 빠져놓고 패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셋, 넷, 류민용 선수 이렇게까지 다섯, 했어야 했나요? 여섯, 근데 물론 부담이 일곱, 크기 때문에 아홉. 그래도 그냥 연결시켜 뒀다면
아래는 그냥 잡혀 있는 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양패가 남아 있으면 어디선가 패가 나게 되면 상당히 찝찝하기 때문에 해소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 패감이, 예. 패싸움이 또 다른 곳에서 나면요. 네. 그래서 흑은 어느 순간 타이밍에 그냥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어차피 이렇게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는 있고 마지막 이렇게 하나, 되면 됩니다. 흑은. 둘, 시한폭탄이 넷, 이곳이 안 되어 있다면 다섯, 남아 있는 거고요. 일곱, 여덟, 아홉, 오, 지금도 빈 삼각까지 왔다가 다시 한 칸으로 간 것 네. 같기는 한데요. 막는 것은 맛이 너무 나빠서 안 될 것 같고요. 네. 한 칸으로 늦췄습니다. 좌변 패가 남았는데요. 큰 자리가 많네요. 근데 패를 당장 하기에는 전체가 맞아요. 걸려서 하나, 둘,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렇게 처리가 되네요. 하변을 내어주고 계산이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이수가 또 정교하네요. 여기는 그냥 안 때리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흑이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들 것 같아요. 그러면 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위에 있거든요. 네. 돌이 여기 있으면 나중에 끝내기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달라진 점은 흑이 위로 뒀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끝내기 맞아. 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계산으로만 봤을 때는 두 집 차이가 납니다. 다섯, 여섯, 두 집이 일곱, 사라졌죠. 여덟, 아홉, 중앙 미는 것이 크고요. 집으로만 본다면 여기가 가장 큽니다. 지금은 아마 집으로 이어서 둘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는 여기를 끊겨서 이렇게 되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큰 자리입니다. 네. 지금 표정만 딱 봤을 때는 아까 박지원 사단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왔고 그랬는데 네. 첫 시작과 똑같아졌어요. 지금요. 그래요. 그럼 개가를 빨리 해봐야겠네요. 막상 또 만만치 않은 여기가 바둑인가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지막 10, 하나, 15, 19, 20, 25, 30, 33, 넷, 다섯, 한 4집 정도까지 보겠네요. 일곱, 이 자리 좋은 자리예요. 자, 여기가 40, 45, 네. 50, 57, 100집은 한 60집 정도 봐야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네. 집은 여기가 6, 10, 15, 17, 19, 21, 31, 33, 37, 38. 여기 잡히는 게 있죠. 한 40집 정도.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게 어렵네요. 50, 다섯, 네, 51 여섯, 정도. 일곱, 51, 56, 여덟, 58. 아홉, 중앙이 남았거든요. 58의 중앙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 10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10집은 그냥 나 있죠. 한 15집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흑집이 70집이 넘어갑니다. 네. 100이 60집이었는데 네. 100은 중앙 안 생길까요? 중앙이 이제 여기 파워하는 것을 봐야 맞아요. 돼요. 어떻게 파워할 하나,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둘, 근데 중앙집이 셋,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역시 유민영 선수가 바둑이 좋습니다.
마지막 일단 하나, 중앙이 10집 정도 나면 셋, 미세한 바둑이고 다섯, 네, 여섯, 근데 지금 자체로만 일곱, 봐도 10집은 거의 여덟,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아홉, 두면 둘수록 그냥 집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자, 여기 정리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마지막. 막아서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붙여가지고 조금 더 하겠다. 백이 끼우는 거 안 되나요? 네, 끼워 볼까요? 단수 둬야죠. 네. 때 단수 늘면 이렇게 버티면 네. 여기 차단만 안 되면 근데 날일자로 뭐 맛이 붙이던가. 무지하게 나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 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섯, 아, 네. 여섯. 어, 일곱, 여덟, 아홉. 아, 가지 않았어요. 이건 좀 물러난 느낌이죠. 방금 정말 그 중앙 약점 있으니까 안 됐던 건가요? 지금 그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아픈데요. 여기를 받아야 돼요. 근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집 하나도 안 나고 여기까지 선수를 맡긴 거기 때문에 타격이 좀 크죠. 네. 이렇게 되면 선수로 당했어요. 상당히 아픈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고 아마 흑은 여기 집 짓는 것도 물론 커요. 근데 여기 막을 거예요. 지금 여기 막는 것이 백이 역으로 두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막기가 좀 맞아요. 그래요. 이 꽃을 나와서 둘, 셋,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넷, 다섯, 여섯, 윤영 선수는 여기를 여덟, 막아서 둘 아홉. 겁니다. 나가 두고요. 이러면 정리가 거의 다 됐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네, 이러면 알기 쉽네요. 여기가 그러면 10, 12, 16, 18, 20, 23, 30, 36, 40, 45, 47, 50, 55, 59, 60, 66, 한 77 정도 났어요, 흙이. 그러면 뭐 백은 거의 늘어난 개가를 집이 안 해봐도 없나요?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엮끝내기 같은 걸 할 수 있겠고요. 여기가 한 석집 정도 불어났는데요. 석집 불어나는 것으로는 최대한 마지막. 많이 나도 한 65에서 66 둘,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네. 예. 넷, 다섯, 마지막에 여섯, 끼어가는 거 뒀더라면 여덟, 지금 근데 끼워 아홉. 물론 안 끊기긴 하지만 별로 특이 없을 것 같은데요. 중앙 더 깨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박지원 선수의 뜻은 이제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 번 더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네. 큰 득은 없어 보여요. 여기도 파워 당하거든요. 최소 2집 이상 파워 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자리가 뭐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박지원 선수가 승부를 좀 걸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흙을 좀 어렵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난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흙은 그냥 알기 쉽게 처리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그럼 끼웠을 때 류민영 선수도 그냥 뒤로 단수 치고 정리해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맞아요.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 근데 그러면 둘, 백도 일단은 지금보다는 넷, 중앙의 집이 훨씬 크게 다섯, 나기 때문에 여섯, 훨씬 낫죠. 일곱, 여덟, 아홉. 네, 선수죠. 귀로 막는 것까지. 네, 그냥 막아두면 가장
혹시 또 잘 봐야 돼요. 마지막 가장 맛이 나쁜 하나, 수는 여기인데요. 네. 셋, 그냥 두네요. 그냥 깔끔하게 네. 정리합니다. 물론 나중에 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여기가 9집 정도는 확정 가거든요. 여기를 막으면 최대한 많이 나면 11집인데요. 여기를 막히는 자세에서 11집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막혀 있죠. 뭐 이게 득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는 선수죠. 네. 받아야 되고요. 그럼 방금 계산대로라면 10집 네. 이상인가요? 10집 조금 두터워 보였는데요. 이렇게 둬서 조금 맞아요. 달라지긴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근데 넷, 뭐 큰 차이는 다섯. 없을 것 같아요. 여섯, 일곱, 네, 받아두겠죠. 여기도 약간 애매해요. 여기도 큰 자리고요. 여기가 큰지 여기가 큰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마지막 이렇게 하나,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조금 낫나요? 아, 그냥 이 정도인가요? 네,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네. 중앙집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네, 중앙집이 뭐 크게 나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냥 중앙집을 안 짓네요. 그냥. 지금 작아졌기 때문에 일리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흙집이 조금씩 마지막 조금씩 많이 불어났습니다. 둘, 100은 셋, 이렇게 본다면 다섯, 여섯, 여기를 하나 두겠죠. 여덟, 밀어두나요? 아홉. 네. 네, 여기가 마찬가지로 33집이 났고요. 네, 여기 중앙의 집은 나지 않았습니다. 36, 40, 48, 50, 60, 64 정도가 났네요. 이를 당한다고 보면 물론 흙이 역으로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둘, 9, 셋, 16, 16, 18, 20, 24, 30, 37, 40, 47, 50, 51, 61, 63, 67, 70, 73. 여기 약간 지금도 10집이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00도 이곳을 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여기를 막는 것보다 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두는 게 원체 커요.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네. 네. 백읍장에서 술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네, 10집 지금은 정도로 네, 마무리될 어렵습니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 둘, 셋, 여기 들어가고요. 넷, 거의 이 붙이는 다섯, 수하고 여기 한 점 잡는 건 여섯, 맞보기예요. 그러면 일곱, 흙이 뭐 이런 곳을 뚫어서 두는 것이 또 크거든요. 이 자리에 손이 돌아올 것 같아요. 네. 네. 뚫어가면 백도 네. 같이 내려가나요? 여기요. 내려가는 수는 있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여기까지 되면 물론 이제 백이 둬서 끝내기를 한 거지만 그래도 흙은 날집이 다 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끝내기를 한다면 그냥 나가는 게 좋은 수긴 하네요. 예. 또 여기 안 두면 또 이렇게 좀 맛이 좀 나쁘죠. 마지막 하나, 둘, 또 당장 셋, 넘어가는 건 뭔가 좀 맛이 아, 고약해요. 예. 여섯, 일곱, 그냥 그렇게 하네요. 끊어 잡으면 젖힌 한 점 살리나요? 아니면 다른 끝내기 하러 가나요? 네, 요거를 뒀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안 둘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한 점을 끊어 잡아도 작아요. 다섯, 그래서 여섯, 저 처만 놓고 이제 끝내기를 두고 갈 겁니다. 근데 큰 자리가 맛보기고요. 여기가 맛보기입니다. 이 이후에는 여기 정도일까요? 네. 이렇게 두면 거의 큰 자리는 다 뒀네요. 마지막 음, 하나, 조금 둘, 박지현 선수로서도 셋,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넷, 같아요. 다섯, 지금 돌이켜 보면 여섯, 여기를 일곱, 살렸던 곳으로 여덟, 먼저 이곳을 뒀으면 그때는 바둑이 생각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큰 수를 두고 나서는 마지막 그 이후에는 하나, 뭔가 계속 둘, 시달린 셋, 느낌이 들죠. 넷, 다섯, 여섯, 일곱, 버텨봤지만 여기서도 수가 났어요. 결국은. 만약에 하변을 받아 두었더라면 네. 그건 또 어땠을까요? 지금 보면 하변을 받았던 것이 나았을 것 같은데 이 중앙이 근데 네. 중앙이 상당히 많이 당하는 형태라서 박지원 선수가 버틴 것 같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 보면 받았어야 돼요. 둘, 예. 셋, 수가 나는 넷, 자리였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박지원 선수의 오늘 내용을 보면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 초반에 보여준 뭐 상변에서 이 타개할 때 붙임수라든지 전체적으로 마지막 속기인데도 불구하고 바둑 내용이 셋,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본선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해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네. 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기사들도 예선전 뚫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보시면 이세돌 선수, 박영훈 선수 뭐 상위권 기사들이 네. 많이 탈락을 했거든요. 지금 10위권 안쪽의 기사가 뭐 전부 다 출전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5명이나 탈락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동윤 선수도 하나, 홍성지 선수한테 져서 탈락을 했고요. 네, 뭐 네. 최철한 선수, 다섯. 안성준 선수. 네.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또 지지난기 우승자였던 목준석 구단도 이번에는 본선전에서 만나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솔직히 뭐 대진운도 좀 중요하긴 해요. 그 예선전에서. 맞아요. 네, 한데 실력이 없으면 대진운이 비교적 괜찮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력이 강한 선수들은 왠지 모르게 대진운이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 선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런 조가 또 막상 또 본인에게 닥치면 뭐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번에 마지막. 보면 하나, 그렇게 정상급 기사들이 셋, 많이 탈락함으로써 또 새로운 여섯,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기사들도 네. 여덟. 있어요. 맞아요. 최재영 선수, 박재근 선수, 그리고 또 이민배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설현준 선수까지. 네, 요즘에 이제 국가대표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죠. 설현준 선수는 이제 슬슬 좀 기지개를 펴고 있는 선수입니다. 설현준 선수 이번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마지막. 예선전에서도 뭐 김정현 선수 등 둘, 강한 선수들 셋, 꺾고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다섯, 바둑이 그 최근에 보면 이민배에서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 보이거든요. 기대해 볼 만한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신민준 선수도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올해 또 작년에 신진서 선수가 엄청 잘했잖아요. 근데 신민준 선수도 올해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제 첫 판에 신민준 선수가 박진솔 선수하고 붙는데 사실 그 판이 이제 24강 중에서는 가장 비카드예요. 아, 네. 네. 셋, 신민준 선수가 네. 그 고비를 다섯, 넘겨야 돼요. 그래야 여섯, 좀 일곱. 올해 잘해 볼 수 있고요. 자, 박지현 선수는 이곳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흙이 차지했고요. 가장 큰 자리 두었습니다. 이제는 뭐 어디가 크죠? 뭐 이런 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둘, 이렇게 둬야 셋. 되는 건지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뭐 살리나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차이, 10집 정도의 차이는 기사들이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끝내기 정리하기가 쉽진 않군요. 근데 오늘 바둑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바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여기만 두면 되는데 그 일감이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두고 있으면 돼요. 근데 셋, 두면 되는데 네. 다섯, 바로수가 떠오르지는 않는. 네. 일곱, 여덟, 아홉, 또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뭐 이렇게 들면 중앙 한 점 느는 것까지. 이렇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선순할 수 있는데 뭐 살아는 갔어요 양쪽으로. 근데 득인지는 모르겠어요. 득인가요? 여기가 둘 때 이제 득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신 여기는 이제 백이 둬야 돼요. 안 두게 되면 흑이 두게 되면 집이 많이 불어났어요.
마지막 네. 하나, 여기 정리되면 둘, 다 뒀습니다. 한 셋, 석집 자리도 넷. 보이지가 않아요. 다 내고 여기랑 여기랑도 비슷하네요. 여기도 막상 이렇게 되고 여기를 당하면 여기까지 되고 여기 뭐 아, 세 집밖에 안 나네요. 여기도 한 넉 집 자리의 자리네요. 네. 비슷합니다. 여기도 가치가 100이 두면 한 넉 집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넉 집 정도. 여기도 비슷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박지현 선수가 작년 그 여자 바둑 리그에서 이제 1주전으로 뛰었죠. 네. 올해도 뭐 컨디션이 워낙 좋아서 이제 네. 다음 주에 이제 선수 선발식이 열리는데요. 거의 뭐 웬만하면 1주전에 들어가서 또 올 시즌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여자 랭킹 4위에 올라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국가대표 선수라는 게 큰 장점이 돼요. 그렇죠. 사실은 뭐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네. 또 안성준 선수도 그동안은 국가대표 뭐 선수로 마지막. 활동을 할 수는 있었지만 네.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셋, 근데 올해 또 넷, 국가대표에 다섯, 들어가서 더 열심히 여섯, 하겠다라는 뜻을 여덟, 내비쳤다고 해요. 아홉. 그러니까 국가대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 맡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아침에 이제 정시에 이제 딱딱 나가야 되고요. 그 이제 얽매여진 그 네. 생활 자유가 없죠. 그런 건 좀 있긴 하지만 또 크게 되려면 견뎌야 됩니다. 아 거기 석집 자리가 있었네요. 선수로 할 시간이 없었나요? 네. 예, 지금은 박지현 선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그 자리 잡았으면 봐도 어땠을까요? 저는 이민영 선수가 네. 워낙 여기서 잘 됐기 때문에 좋다고 봤는데요. 지금 흘러간 그 바둑을 보니까 네. 일단 받았으면 뭐 이렇게 흙도 쉽게 여기까지 가는 게 있나요? 그럼 여기가 확실한 연결은 아니네요. 그래요? 이 형태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네. 여기 나와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정말 아마 보여줄 것 같은데. 이 그림 가겠다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해요. 네, 이 정도면은 100이 이렇게 뒀기 때문에 여기 잡았군요. 이렇게 되면 100은 이 그림이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여기하고 여기랑 바꿨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막아서 선수로 이곳 따내서 여기도 좀 했지만 네. 이 그림이 나와요. 그래도 뭐 류민영 선수의 받아치는 손은 거침이 없습니다. 이미 이 정도로 우세하다고 계산서를 썼던 것 같고요. 네. 네, 그 전으로 돌아가서 질문할 자리 정말 많아요. 그렇죠. 거기 지금 상태에선 바둑이 이미 좀 버티는 느낌이기는 했거든요. 네, 확실히 좀 엷어지긴 했거든요. 조금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변에 막았던 건 어땠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요. 이수로는 여기를 왜 안 뒀는지 모르겠어요. 20집 될까요, 이 자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자리인데
좌변에 밀어두는 교환을 안 하고 처리를 했더라면 류민영 선수는 전체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모양이 원체 나빠서 모양은 나쁘지만 이렇게 웅크려서 받는다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칸 얇긴 하지만 자세가 잘 안 나오기는 해요. 네. 주변에 흙이 워낙 넓어요. 두터워서 계속 가리고 나가나요? 거기까지가 되나요? 절묘하게 씌워지긴 했네요. 네. 찝받는 게 또 선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 형태가 네. 여기가 선수긴 한데 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충이 차요. 이것도 애매하네요. 근데 끊기긴 끊겼어요. 여기가 약간 남아 있는데 지금 손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지금 박지현 선수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았어요. 네. 네. 좌변에 타겟에 나가는 과정에서 박지원 선수도 중앙 쪽으로 한 점을 잡기보다는 뒤로 받았어야 됐다라는 얘기도 나누고요. 네. 지금은 조금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좀 강하게 싸웠어야 했다라는 이러면은 또 좌변 부분에서 먼저 흙이 두어갈 수가 없었겠죠. 네, 이렇게 되면 진짜 큰 싸움인데요. 오히려 이 편이 박지현 선수는 괜찮지 않았느냐라는 소감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자 기사가 본선에 이름을 올렸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래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박지현 선수가 아주 잘 둔 한 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GS 칼텍스배 개막전 첫 대국은 류민영 선수의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작년의 슬럼프 제대로 떨쳐낸 것 같네요. 네, 내용도 거의 나빴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류민영 선수 16강에 진출하면서 김지석 선수와의 대국을 기다리게 됩니다. 네, 오늘 뭐 두 기사의 기풍대로 초반에 맞부딪히기도 했고요. 좀 밀고 빠지고의 그런 싸움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보시면 박지현 선수가 상당히 좀 집을 차지하면서 버티는 흐름, 그리고 타개하는 흐름이 됐는데요. 네. 거기에서 초반이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는 직선적으로 유민현 선수가 공격하지 않고 좀 유연하게 흐름을 이어갔고요. 네. 중반에 보시면 유민현 선수가 타개를 잘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타개가 잘 돼서는 유민현 선수가 좀 편한 흐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류민영 5단과 박지현 4단의 대국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은 네. 유민영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는 포석으로 출발을 했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낮게 간 것부터 초반을 급전으로 이끌려는 박지현 선수의 그 생각이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네. 이곳 한 곳을 밀어두고서 약점을 바로 찔러 갔어요.
네, 기세상 여기까지는 흑도 막았고요. 흑이 여기서 상당히 좀 스무스하게 그냥 네. 밀어서 이 선선히 포기했거든요. 대범한 작전이긴 해요, 사실. 사실 네, 초반 공격을 류민영 선수의 실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실전을 좀 더 진행을 보시면 이렇게 뒀을 때 생각보다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곳을 붙인 자리가 아. 일단은 놀라운 수였어요. 그냥 딱 봤을 때 네. 괜찮아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런 정도로 또 활용을 하고서 여기도 나중에 또 해먹고요. 몇 집 안 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만 이제 귀에서 살 수 있으면 이 그림은 백이 가볍게 타개를 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붙이는 수가 딱 들어서는 실전에는 어쩔 수 없이 유민영 선수가 아래로 둬서 크게 공격을 하자라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돼서 일단 잘 됐어요. 여기 있는 행마가 한 칸이 나은 건지 아니면 붙여서 좀 더 타이트하게 두는 것이 나은 건지 조금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둬서 물론 밀리기는 하지만 여기의 자세는 호구 자세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수가 잘 안 돼요. 네. 당장 단수를 칠 수 있습니다. 붙여 나오는 것도 상당히 좀 탄력적인 수법이었고요. 실전에 그냥 한 칸을 뛰어나오자 유민영 선수가 두텁게 한 점을 잡았고요. 이러니까 받는 네. 자세가 또 마땅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싹싹하게 그냥 이거 하고요. 손을 돌렸습니다. 네. 이 돌린 건 어땠을까요? 글쎄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박지훈 선수 생각에는 그냥 한 칸 정도 뛰는 것은 왠지 좀 글쎄요. 여기가 좀 붕 뜬 느낌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여기도 남아 있고요. 네. 한 칸이 무난하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큰 자리로 손을 돌렸는데요. 어쩔 수 없이 흑이 이 자리로 돌이 오면서부터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환이 과연 득인지는 좀 봐야 됩니다. 악수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네. 네. 지금 살렸는데 역시나 이 수는 좀 바둑이 좀 엷어지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음이 어디라고는 정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볍게 둬야 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기인지 아니면 글쎄요. 이 정도 날일자? 뭔가 실전에 살리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치받는 수가 아파서요. 네. 여기서부터 좀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네, 유민영 선수의 공격력이 이제 좀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네, 흙이 상당히 두터워졌고요. 백이 이렇게 나갔을 때 유민영 선수의 여기서 냉정한 수법이 나왔습니다. 아, 네. 공격을 더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공격을 하는 것이 뭐 어렵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확실한 수가 좀 안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유민영 선수의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한 수였기도 네. 합니다. 천천히 이제 균형을 맞추는 수고요. 그래서 백이 물론 타개는 했지만 이 큰 자리를 가서 이 수는 이제 판을 넓게 보지 않으면 두기 어려운 수예요. 그래서 백도 뭐 여기가 어느 정도 안정은 했지만 여기도 아직 얇고요. 또 타개가 잘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타개가 잘 됐어요, 사실. 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돼서는 타개가 잘 돼서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유민영 선수가 좀 편한 흐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뭐 좌변에서 뒷맛도 남았고요. 여기서부터 또 정리를 잘 해나가면서 GS 칼텍스의 첫 승리를 류민영 선수가 장식했습니다. 승자 함께 만나보시죠. 네, 류민영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바둑적인 얘기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바둑 간략하게 좀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초반에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백돌 상변에 백돌이 타개가 잘 돼가지고는 그리고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좌변에서 타개가 좀 잘 돼가지고 거기서부터는 뭐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끝나자마자 하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었거든요. 네. 일단 류민영 선수가 얘기를 했을 때 좌변에 타개가 잘 됐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유민영 선수 그러면 어떤 것이 좌변에서 이곳을 백이 두 칸을 띄었을 때 이 강력한 수단이 있었나요? 여기서요? 아 거기서 근데 이미 여기서는 이미 좀 타개가 잘 이미, 됐어요? 네,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조금만 더 돌아가 볼까요? 네. 뒤로. 어디로 가야 그- 되죠? 네.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여기 우악이 그 네. 협공한 걸로 협공한 걸로요. 저쪽을 먼저 상변을 공격을 아, 했었어요. 네. 그쪽을 그러면 한 했었어야 됐던 것 바로 같아요. 쉬어가나요, 이 정도? 네, 그쪽이나 뭐 네. 이렇게 네. 뭔가 아, 바로 공격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류민영 네. 선수 이 자리 둘 것 같다고 계속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협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네. 백의 두 칸 높은 걸침이 조금은 네, 저도 그 네. 사실 예상을 못했었는데. 아. 네. 어느 정도가 보통일까요? 뭐 중앙으로 한 칸 뛰면 가장 저는 보통이겠죠. 그 정도라고 네. 보고 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됐으면 이 결과는 근데 그러면 백이 좀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저 사실 실전에는 제가 안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제가 워낙 낙간파라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일단 자세가 원체 네. 좋아서 음. 아, 네. 네. 어렵나요? 네. 그런 모르겠어요. 잘. 네. 네, 승기를 잡은 부분이 좌변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류민영 네, 선수가. 네. 그러면 좌변에서 백이 좀 느슨하게 좀 처리를 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다르게 좋은 조금만-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 지나가 볼까요? 네, 여기서요? 좀 더 예. 네, 좀 더 진행을 해 보면 여기서부터 네. 워낙 잘 됐죠. 네. 여기까지는 뭐 이상하지는 않은데요. 더 조금 더 네, 여기서 백이 맞고 싸워서 버텼으면 아, 그냥 있고요. 네, 아, 그냥 막아서 버텼으면은 패싸움이 좀 어렵긴 여기를 한데. 바로 지금 물어. 단수 칠 때 그냥 잊고 버티면은 아, 네. 이 싸움이 사실 흙이 좋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를 뭐 네, 그쪽으로 방향으로 밀고 미나요? 주거나 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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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우측 이어서 패싸움하는 것만 그려봤는데 그냥 네. 잊고 싸울 수가 있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뭐 먼저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로요? 제가 그 젖힌 거 방금 젖힌 걸로 네네. 그냥 그래도 그냥 찝고 뒀어야 되지 않나. 아, 네. 좋고요. 먼저요. 네, 그거 찍힌 걸로. 네, 그 수로. 네, 이수로 집었더라면. 그럼 네. 마찬가지로 귀로 이으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제쳐져 있는 게 조금 이게 좀 악수라. 악수죠? 네, 네. 이게 좀 악수라.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게 악수군요. 네, 조금 전투할 때는 악수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이 그냥 나은 건가요? 냉정하게? 네, 이 그림이 차라리 흙이 네, 이렇게 늘겠네요. 네 늘고 둘까봐 사실 실전에 먼저 음. 젖히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러고 다시 저쪽 젖히고 뒀으면은 이렇게요. 네, 실전에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실전에는 뭐 이렇게 네, 두진 네, 않았지만 위로 그냥 던지죠. 막으면 이렇게 막고요. 네, 뭐 그렇게. 근데 이게 그렇게 흙도 막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실전에 비하면요. 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됐다면은 계속 좀 어려운 싸움을 이어 나가야 했는데 네. 좌변에서 처리가 잘 되면서 류민영 선수가 승기를 잡은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바둑 외적으로 다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개막전이기도 했고요. 네. 류민영 선수가 또 첫 대국이 여자 기사와의 대국이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여성 기사와의 대국 부담을 느끼는 기사들도 많다고 했는데 류민영 선수는 어떠셨나요? 사실 뭐 네, 여자 기사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강한 상대고 그래도 뭐 부담이 아예 안 됐다고 하면은 좀 네, 거짓말 같고요. 네, 네, 그래도 조금 부담은 됐는데 뭐 크게 네,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또 오늘 좋은 그렇죠. 내용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네. 또 최근 랭킹이 많이 올랐어요. 네, 이번 네, GS배 올라가면서 조금 올랐어요. 네, 네. 그동안에 박영훈 선수에게도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네. 작년에 좀 슬럼프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올해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뭐 자꾸 지다 보니까 자신감도 잃고 음, 제가 이제 뭐 좀 많이 조금 네, 확실히 자신감이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이제 좀 뭐 공부도 좀 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네, 뭐 내용도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 네. 네, 뭐 작년에 그런 건 다 잊고 이제 네, 올해는 네, 뭐 출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민영 선수 이제 다음 상대가 김지석 선수죠. 네. 네. 김지석 선수하고 상대 전적이 어떻게 되죠? 조금 지고 있긴 한데 네, 최근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아, 네. 그러면 상당히 자신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지석 선수를 대비하는 그런 뭔가가 좀 있을까요? 따로 제가 준비를 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뭐 강한 상대지만 네, 제가 뭐 그렇게 뭐 쫄지 않고 네, 자신 있게 두면은 그래도 뭐 승산이 네,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네. 새해 목표가 궁금한데 바둑적으로도 좋고요. 네. 바둑 외적인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바둑적인 목표는 일단은 뭐 바둑 리그에 들어가면은 네,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세계 대회나 이런 제 개인 성적에서 뭐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고요. 네, 그리고 바둑 외적인 거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도 조금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아이들도 뭐 좋은 성적 내고 네, 네, 좋은 성적 내게 하는 게 네, 그거 바둑 외적인 목표입니다. 네. 네, 자,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민영 선수가 일단 이 첫 출발, 첫 단추 네.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네. 이 부분이 이번 랭킹이 올랐다, 좋은 모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좋았고요. 유명 선수 인터뷰 상당히 좀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김석 선수 강난 상대를 만나서 쫄지 않고 상당히 마지막 대국 승리했으니까요. 네, 인상 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첫 경기에서는 이 류민영 선수가 박지원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홍성지 선수와 또 이 선수 KB리그 신인상을 받았던 선수죠. 네, 그렇죠. 최재형 선수와의 만남이네요. 네, 작년에 최재형 선수가 오지명으로서 킥스 팀에서 9승 7패를 했어요. 그래서 네. 신인상을 수상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 GS 칼텍스 시드를 받았죠. 네. 그래서 출전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밌는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성지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대결 바로 내일 이어집니다. 내일 2시에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희성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